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대구시 교육청 소속 교사 이동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과목을 지도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학생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기라는 활동이 나오는데 이때 예시로 드는 것들이 신문 만들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영상으로 표현하기 등입니다. 또한 사회 시간에 역할극을 하기도 합니다. 미술 시간에는 아예 영상 표현 단원이 있습니다. 체육에서도 몸으로 나타내기 활동을 할 때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교육 과정은 다르겠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영상 제작이 필요한 경우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수업 중 학생 활동 사진을 모아서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까지 전부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영상 제작은 심플한 몇 초짜리 영상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분짜리의 블록버스터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연수를 통해 영상 제작 방법을 익히시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다채로워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학생들에게 영상 제작 방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영상 제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의 종류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제작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유명한 광고나 드라마, 영화의 한 장면을 재해석한 패러디 영상, 음악에 맞춰 연출하는 뮤직비디오 등을 예시 영상을 준비하고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영상 만들기를 처음 한다면 주제를 너무 열어놓기보다는 교사가 엄선하여 선택의 범위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만들 때 당장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주제를 고르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게 되고 정작 주제를 정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 주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먼저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자유 주제로 풀어주시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의 범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의 예시는 학교 생활 브이로그나 학교 폭력, SNS 중독, 행복한 우리 반과 같은 특정 주제를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 주제 안에서도 다양한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수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같이 카메라와 마이크, 앱을 통한 편집까지 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선호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앱 설치도 필요하니 와이파이 또는 LTE 데이터가 있으면 좋고 학교 기기라면 미리 설치를 해 두셔도 됩니다. 학교 상황별로 적절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학교는 기기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1인 1 디바이스로 관리가 용이하였는데 현재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기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4명에서 6명 정도로 모둠을 만든 후 모둠별 1 디바이스를 제공합니다. 장면의 완성도를 위해 소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연출하는 영상이라면 그 시대에 맞는 소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영상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촬영자, 배우, 감독, 편집자가 필요함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모둠 내에서 학생들끼리 역할을 알아서 잘 나누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해당 역할군들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나눌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영상 제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비디오 촬영하기를 원하지만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촬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편집 과정에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리보드에 배우의 움직임, 대사, 카메라 구도 등이 드러나게 씬별로 정성 들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학생들의 집중도 흥미도를 고려해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하고 스토리보드를 짠 후 역할 나누는 것까지 해서 2시간 정도 제공을 합니다. 자, 패들렛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 가장 좋아하는 영상 한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 방법은 우리 알고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러면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뭐 비슷합니다. 영상,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같은 거를 한 개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밑에 공유 버튼이라고 있는데 공유를 누르시고 주소를 복사하면 되죠. 여기서 복사. 그리고 복사한 주소를 여기 와서 여기 링크라는 걸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와지거든요. 준성아, 이 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영상들을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은 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물건 사용한 것과 음악, 물건을 사용한 것, 소품을 사용한 것과 음악? 음악이라고 하면 어떤 거? 뭔가 저기처럼 과제곡이나 이런 것처럼 음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좌측에 마우스 버튼 보면 스티커 메모라고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 네, 요 아이콘을 눌려가지고 내용을 한번 써볼 건데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영상을 UCC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학교라는 주제, 학교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UCC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주제를 써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써봅시다. 지루한 학교 인투 재밌는 학교,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숙제하는 셈이라고 해야 되나? 숙제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약간 지루하게 보내는 일상과 또 놀면서 게임도 하고 그런 아이의 일상을 비교하는 느낌으로 만드는 것? 우리 학교 급식은 맛있다니까요? 아닌데. 어떨 때는 맛있어요. 어떨 선생님, 때는. 선생님 그거는 그래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 맞아. 이전 학교에서는 국으로 미숫가루 나왔다, 미숫가루. 와, 맛있었겠다. 야, 와. 선생님 그래도 그건 좋아요. 만두에 맞아요. 딸기잼 찍어 먹어봤어? 그거 왜 먹어? 선생님! 급식으로 나왔다니까? 만두에 딸기잼이요? 아니, 그거 급식으로 왜 나왔다니까. 네, 뭐 어떨 이렇게 땐 다시 돌아가서 계란, 우리 계란에 학교 급식이라는 집안을 주제도 학생들한테는 되게 공감을 사는 주제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까. 우리 학교 급식을 주제로 하면. 근데 이거 학교 급식 주제로 했다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좀 생기겠는데? 급식쌤들. 영양사. 영양사 급식쌤들. 선생님께서는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링크를 한 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기종이랑 기종을 한번 좀 입력을 해볼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이. 보통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와 그 다음에 애플 iOS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스마트폰 원래 없었는데. 뭐예요, 이제? 와, 야, iOS 한 개인 거 보소.
iOS는 한 명이네. 근데 iOS가 뭐예요? 아이폰.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들. 뭐. 스마트폰 사실 이런 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영상 편집 같은 거를 할 때 애플 스토어에 있는데 플레이 스토어에는 뭐 없는 앱들이 플레이 있다든지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였나? 거기 없는 거 진짜 많아. 그렇죠.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또 치명적인 단점,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키즈보드인가 무슨 아이디가 필요하던데 비밀번호? 맞아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필요한데 그 비밀번호가 대부분 여러분들 걸려 있으면 못 풀더라고요. 부모님이 꼭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린 학생은 쓸 아이디가 없는 건지. 자기 계정을 만들면은 괜찮아요. 근데 음, 부모님이 도와주면은 음, 안 될 음. 것 같아. 네. 자, 영상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사람, 그 어떤 영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역할 분들이 있을까요? 기획, 찍는 사람. 촬영, 편집, 촬영자, 일단 촬영하는 사람, 카메라 촬영자, 또 카메라맨. 출연자, 배우, 출연자죠, 배우, 기획, 편지. 감독, 작가. 감독. 편집자, 작가. 그다음에 작가, 기획은 어떤 걸 의미해요, 기획? 기획은 도와주는 사람. 그 작가가 잘 음, 만들 수 있게 음. 소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소품을 지원해 준 사람. 그러면 그거는 소품팀이라고 합시다. 소품팀. 그러면 이 기획이라는 건 뭘까? 기획. 혹시 여러분들 영화에서의 감독이나 아니면은 뭐 기획 예능 혹시 프로그램에서의 PD 같은 역할을 뭔지 알아요? PD? 전체적인 내용을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촬영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영상은 보통 30프레임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1초 동안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동영상 녹화를 누르고 5초 동안 녹화하였다면 총 150장의 사진과 음성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나 영상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만 하셔도 됩니다. 만약 영상 제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운드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지향성 마이크는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소리만 집중적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 등을 녹음할 때 좋고 이건 윈드실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야외 촬영 시 바람 소리 등의 불필요한 소리를 조금이나마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요. 또는 이것처럼 별도의 녹음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만 찍고 별도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만 제 것을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 안 어디에서 촬영을 할지 몇 분까지 촬영할지를 말하도록 하고 저에게 말한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 촬영하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 촬영할 수도 있지만 목소리 녹음까지 신경 써야 하는 영상이라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 활동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줍니다. 가끔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거나 딴짓하며 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자주 돌아다녀야 학생들이 영상 촬영에 집중합니다. 스토리보드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촬영 결과물을 보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상의 흔들림입니다.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든 상태에서 팔꿈치를 양 옆구리에 딱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카메라가 덜 흔들립니다. 또는 주변 도구나 사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삼각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삼각대 구입 비용도 들고 보관도 다소 귀찮기 때문에 주변 사물에 거치시켜 둔 채로 촬영을 해도 됩니다.
물론 카메라 각도는 신경을 써야겠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촬영을 할 때 자세 등을 교정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양질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편집 작업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앱 블로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고급 특수 효과들은 너무나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패스하시고 단순한 컷 편집, 장면 전환 효과, 배경음악 및 효과음 등만 편집을 신경 쓰면 됩니다. 편집은 초보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촬영 후에 영상 파일을 PC로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PC 편집 프로그램은 사양이 높은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쓸만한 것들은 전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기에 저 또한 PC의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괜찮은 프로그램의 경우 1년에 300달러씩 매번 지불해야 하다 보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고 기능도 유료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좋습니다만 사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 PC에서는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기반의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를 들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양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연간 결제 금액이 약 700불까지 올라가지만 우리 교육자의 경우에는 연간 300불 정도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프리미어가 비싸지만은 추천드리는 이유가 많은 영상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모라 X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약 90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고 한번 구매하면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한데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맥의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맥을 사용을 하진 않지만 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한 결과 파이널 컷 프로가 가장 좋다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블로나 비타, 캡컷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개 다 사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이나 효과들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조금만 조작을 해보시면은 사용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유명한 모바일 앱도 있지만은 그것의 경우에는 영상 결과물에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 워터마크가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없는 요 세 가지 앱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제작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기획, 촬영,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느 단계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영상의 퀄리티는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영상 제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촬영이 아쉬워도 기술적인 편집만 잘하면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집을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영상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번쩍번쩍거리는 특수 효과들만 남게 됩니다. 영상 제작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재료의 준비, 프로덕션 단계는 레시피에 따른 메인 요리,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는 간을 맞추는 단계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영상이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긴다면 좋은 영상일 것이며 자기가 직접 만든 영상에 사람들은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도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작 과정에서도 매우 즐겁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영상 제작을 무조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영상 제작을 무조건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기대보다도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시행착오를 조금 겪을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느덧 멋진 영상 제작가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벌써 바쁜 아이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친구들이랑 놀 시간을 잡든지 아니면 개인 시간을 갖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네요.